화장실 앞 똥을 참을 때 빨리 나와라 이렇게 두드리는 거는 안 좋은 자세죠.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빨리 나와. 안녕하세요, 똥꼬사 이민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문의 흔한 질환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병원에서 20년이 넘게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항문에 이상이 있어서 불편함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흔한 분들이 변비, 그다음에 가려움증, 그다음에 출혈, 통증, 이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진찰할 때 수반되는 통증으로 고통스러운 경우가 있고, 또 병원에 올 때 기어오듯이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진찰할 때 가장 아파하시는 분은 만성 치열, 그렇기 때문에 항문이 대변 볼 때 찢어지고 나왔다 또 찢어지고 나왔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찢어지는 만성 치열이 있는 경우가 진찰받을 때 가장 고통스러워 하시고, 또 이렇게 엉거주춤 기어오다시피 그렇게 고통스럽게 오시는 분들은 항문 주위에 고름이 차가지고 치료 농양,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치질이라는 것은 항문에 생기는 질환을 통틀어서 치질이라고 해요. 종류는 약 200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치질의 3총사 하면은 치열, 치액, 치루 이렇게 말하죠. 치열은 찢어진 건데 급성은 약물 치료로 되는데, 만성으로 가면 반복적이 되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치액은 항문에 출혈이 나오거나 덩어리로 인한 건데, 항문 안쪽에 장에 있는 혈관들이 항문 근처에서 뭉쳐서 커진 거를 내치액, 또 항문 주변 피부에 있는 혈관들이 항문 근처에서 뭉쳐서 커진 덩어리를 위치액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는 눈물샘, 입에는 침샘이 있듯이 항문에도 항문샘이 있어요. 그곳으로 오염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이제 곪아가지고 생기는 항문 주위 농양이 있어요. 이제 면역세포가 균을 대개는 다 잡아먹는데, 과로, 스트레스, 밤샘 작업 이러한 생활 상태가 되면은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곪아버려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치열인 경우에, 찢어진 경우에는 자꾸 반복된다, 그럴 경우는 항문외과 가서 진료를 받은 후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출혈이 있는데 빠져나오는 덩어리가 있다. 1기, 2기, 3기, 4기로 나눠요. 1기는 덩어리가 항문관 속에 있으면서 피만 나는 경우, 2기는 똥 쌀 때 살짝 덩어리가 나왔다 들어가는데 약간 아프고 피 나는 경우, 3기는 똥 쌀 때 덩어리가 덜렁 나와서 똥 싸고 나서 닦을 때 손가락 밀어내야 들어가고, 또 그러고 있다가 다음에 똥 싸 또 나오고, 그래 이제 3기라고 하고, 4기는 나왔는데 손가락 밀었는데 들어갔다 또 나오고, 이런 건 4기입니다. 그래서 3기부터는 수술이고 1, 2기는 약물치료가 하는 거고, 이제 항문 주위에 농양이 생겼다, 골맞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수술을 해줘야 되죠. 대개는 항문 수술하게 되면 무통장치를 연결을 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첫 똥을 싸게 합니다. 그래서 첫 똥을 싸는 그 통증을 적게 느끼게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대로 대변을 못 봤을 경우에, 아니면 가늘게 보고 집에 가서 굵게 볼 경우에 이제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데, 이럴 때는 좌욕판이 있어요. 좌변 위에다 올려놓는 좌욕판, 샤워기로 열탕 온도 물을 받아놓고 거기에 3분 정도 앉는 걸 좌욕이라고 하는데, 그 좌욕을 하다가 살짝 힘을 줘가지고 똥을 싸게 되면은 관략근에 느슨하게 이완이 됐기 때문에 안 아프게 똥을 쌀 수가 있죠. 생리대의 기능이 뭐죠? 생리대의 기능은 흡수 기능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항문에서 뭐가 나올 때 제일 흔한 것이 출혈, 그 다음에는 점액. 그러나 생리대는 항문에다 차야 효과가 적죠. 왜냐하면 항문은 회음부 중에서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항문에 생리대가 닿질 않아요. 그래서 항문에서 뭐가 출혈이 나오든 분비물, 똥물이 나오든 엉덩이를 그거 적셔야 그 다음에 생리대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생리대에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죠. 생리대 두께로는 지혈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두루마리 휴지를 손가락에 말아서 두툼하게 해서 항문에다 집어넣고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지혈시키는 것이 차라리 더 효과적이겠죠. 먼저 이 급동이란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급동은 급하게 똥이 마려운 상황을 이제 급동이라고 인터넷상에서 도는 은어 같아요. 급동인 경우에 밖에서 일을 보다가 또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쏟아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화장실까지는 몇 걸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옷에 쌀 것 같아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급동은 항문이 열리고 그 위에 이제 똥이 막 쏟아지려는 느낌이 급동인데, 이게 앞쪽이고 이 뒤쪽이면은 이게 항문
항문이고 항문관이 있고 직장인데 여기에 방광이나 장들이 내부 기관이 얹어져 있고 그래서 이 각이 예각으로 90도 이하로 접어져 있어서 똥이 안 나오게 되는데 급도인 경우는 이 각을 더 만들어 줘야겠죠. 이게 앞쪽이고 뒤쪽이기 때문에 상체를 더 뒤로 접으면 접을수록 이 각이 더 좁아지니까 똥을 참을 수가 있겠죠. 자세를 취하다 보면은 여기서 뒤로 이렇게 접는 거죠. 뒤로 접으면은 직장과 항문의 각도가 더 접어지기 때문에 똥을 참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항문 관략근을 꽉 조여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위관략근을 잡아주면은 순간적으로 관략근을 조여줘서 다리를 꼬는 거죠. 이 상태에서 상체를 뒤로 젖히니까 이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가 급동의 대체 요령이 되겠죠. 화장실 앞동을 참을 때 빨리 나와라 이렇게 두드리는 거는 안 좋은 자세죠. 오히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빨리 나와 이거가 오히려 급동을 대체할 수 있는 자세가 되겠죠. 항문에 생기는 질환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유익한 정보가 되셨습니까? 항문에 생기는 질환들을 초기에는 약물치료로 가능하고 이항요법으로 가능한 병들이 많습니다. 항문에 질환이 있을 경우에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치스럽거나 숨기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덜 고통스럽게 치료받을 수 있고 수술 받지 않고 낫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겠습니다.